지금부터 슬기로운 4대보험 실무책 해설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2단원입니다. 고용보험의 5가지 사업 안능실육산 중에 안능, 그러니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순서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사업이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고용보험 회사지원제도라고 부르죠.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잘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와 20조의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법률 제 몇 조 이러면 그 말에 일단 거부감이 생기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극복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시기가 이미 한 해의 4분의 3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초부터 진행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죠. 내년에는 다시 그 새로운 내용과 요건의 지원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업무의 골격은 알고 계셔야겠죠. 이 분야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량이 많은 부분입니다.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결국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지도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법률 부분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회사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19조에 보면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근로자를 지키는 것이고요. 고용창출 사업은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큰 틀을 정해놓고요. 이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 범위,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업무는 결국 고용노동부의 고시로 그 고시 내용을 봐야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우선적으로 고려해 줍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제조 500인 이하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499명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3명을 채용하게 되면 500명이 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바로 탈락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5년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499명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우선 지원 대상의 지위로부터 탈락될까봐 근로자 채용을 주저할까봐 이런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 범위를 정해놓고 거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예컨대 이제 아래에 보시면 7가지의 시행령으로 정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중에 2021년도에 주요 사업을 보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국내 복귀 기업 고용지원 사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사업,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고시 내용에 보면 이제 21년도 또 고시에 보시면 일자리 함께하기는 다시 4개로 나눠서 뭐 교대제, 뭐 개편, 주근로 시간, 실근로 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런 업무를 하실 때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고용창출 사업에서 일자리 함께, 그 다음에 국내 복귀 지원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용창출 사업도 있고 고용안정사업도 있고 뒤에 넘어가면 지역 고용촉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컨대 일자리 함께 하기와 관련된 세부 요건 그런 것들을 고시 내용으로 읽다 보면 이 내용이 주소가 어딘지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읽기가
좀 짜증이 나고 할 수도 있는데 미리 주소를 이렇게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머리 글자를 따서 머리 암기를 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고용 창출 사업에 2021년도에 대표적으로 4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고창, 국내, 일함, 신고 뭐 이런 식으로 머리 글자를 따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사업 안에도 4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대제 근로, 뭐 주근로 시간 단축, 실근로 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 이런 것을 뭐 교주, 실수 이런 식으로 머리 글자를 따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무 내역은 원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 창출 사업의 지원 제외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이 고시에 있는데요. 크게 봐서는 취약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규직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휴직 파견 이런 걸로 결혼이 생겼을 때 이게 대체하는 근로자, 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받고 지원하는 이런 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채용을 해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쉽게 고용하고 또 쉽게 또 해고 내지는 이제 고용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지원금만 받고 다시 이렇게 고용 창출이 제자리로 원상복귀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아래에도 마찬가지고요. 8번을 보시면 고용건강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하면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즉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사업주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금 없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일반 유흥주점업이라든지 뭐 무도장 유흥업 뭐 이런 데서 채용을 하더라도 해당이 없고요. 결국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 시점에서 관련 내용이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4대 보험의 해답은 법률에 있으니까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장에 제19조에서부터 35조까지의 규정이 있고요. 제19조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20조는 고용창출의 지원, 21조는 고용조정의 지원, 22조 고용 지역고용의 촉진, 23조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24조 건설근로자 등 고용안정 지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34조쯤에 가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한 지원, 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약간 체계 없이 흩어져 있다는 느낌이 나시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회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법률로부터 접근을 다소 어렵게 만드는 체계인 것도 같습니다. 각설하고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사업입니다. 고용안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되겠죠. 근로자들에게 대우를 잘해주고 근로조건을 좋게 해주면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안, 출육, 전환, 별일, 선원택시 좀 유치하지만 이런 식으로 머리글자를 따서 접근해주면 주소를 찾는 데 좋겠습니다. 내역은 원래 사업이었으니까요.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고용 안정이 될지,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도 도입, 정규직 전환, 특수형태의 근로자들이나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좋아지겠습니다. 출산 육아기 고용장려금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요. 뭐 신청하면 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해서 육아휴직하는 대신에 육아휴직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는 경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출산휴가나 유사산휴가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출산휴가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규직은 어떤 사람을 정규직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 있는데요.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보면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렇게 계약 기간을 정한 사람인데 그 반대되는 사람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그 회사의 통상적인 근로자들에 비해서 짧게 근무하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파견 용역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는 근무하는 장소가 다른 회사,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이런 근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근무하는 그 장소에 있는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라고 하면 무기계약 근로자, 통상근로자, 직고용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된 내용 보시면 원래 화두가 많이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탄력근무제, 시간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뭐 이런 것을 이제 사용자가 하는 걸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용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들 근무하는 그런 업무 매뉴얼에 있던 내용인데 근로자들의 지원과 관련해서 원래 시행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선원 택시 뭐 이렇습니다. 취약근로자를 채용하면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줘야 된다는 내용 앞서 말씀드렸고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취지다라고 하는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2단은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